개미도 기관도 항복했다. 갈림길에 선 미국 증시 7월이 더욱 중요한 이유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몽키가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니 이번 주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웃긴 제목이 있어가지고 인플레 우려 완화에 2년 만에 최대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상승했다는 거지? 보니까 이번 주 한 주 기준으로는 엄청 올랐어요. 근데 길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도 S&P 500 기준으로 20% 가까이 빠져 있고 간에 기별도 안 오는데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최대 상승이라니 이거 뭐 제목이 잘못된 건가 몇 번을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덧 6월이 끝나갑니다. 와 이제 6월 이대로 끝나면 1970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 최악의 1월부터 6월을 기록할 태세라고 합니다. S&P 500이 몇 년 만인가요? 이게 5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맞으면서 같이 지금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반등을 했으니까 조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메인 이슈였는데 6월달 기억하실까요?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0.75%포인트 엄청 빅스텝보다도 많은 자이언트 스텝을 할 때 이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플레 심리만 꺾이면 좋겠다. 인플레 심리가 너무 높아서 이게 눈에 자꾸 들어온다. 눈길을 끈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요게 살짝 꺾였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시건 대학에서 조사하는 인플레 심리 수치가 살짝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혹시 인플레 정점 아니야?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원래 우리 증시는 김칫국과 설레발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혹시 이러는 거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원인이었던 인플레 심리가 낮춰졌다. 조금 낮췄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에 기별도 안 옵니다. 이거 이전에 3.3이었는데 3.1 살짝 내려갔는데 원래는 예비로 발표하는 게 있고 이번에 확정치라고 발표했는데 이걸로 이제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그런데 이제 워낙 인플레 걱정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핑계 삼아서 조금 반등을 한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인플레도 꺾여가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미국은 소비가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여기 적어놨지만 GDP의 70%가 소비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 관련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 이 그래프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통계 이후 최저치 이 소비자들이 경기를 보는 지갑 상황을 보는 전망치가 지하실을 뚫고 내려간 겁니다.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지금 침체 아니라고 하기 어렵죠. 연준 의장도 이번 주에 나와가지고 청문회에서 침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침체 안 올 거다 그래놓고 이제 슬슬 또 침체를 꼭 안 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 바꾸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다들 약간씩 느끼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인플레도 살짝 꺾이고 침체도 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상 이렇게 빨리 못 하겠네 이러면서 또 이제 설레발이 또 시작됐습니다. 증시가. 그래서 지지난주 미국 자이언트 스텝 하고 나서는 금리 최고점이 3.8까지 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이런 지표들 나오면서 3.6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시장이 얼마나 예민한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조금만 금리 이런 거 기대치 내려와도 증시가 환호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거 갖고 뭐 안심하긴 이른데 그래도 일단 시장은 인플레 기대 심리 연준 의장이 요거 때문에 금리 빡세게 올랐다 그랬으니까 이제 요거 좀 내려오면 괜찮지 않겠냐 하면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7월에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질수록 성장주는 환호하고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구리, 닥터 코퍼. 와 저도 최근에 안 봤는데 여러분 구리 가격 폭락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 엄청 빠졌습니다.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구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유가도 이제 조금 20% 정도 잘 나가다 빠졌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인플레 꺾이겠네. 침체 오는데 무슨 긴축이야. 금리 인상이야. 이거 이제 못하겠네. 이러면서 오히려 증시는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침체가 온다니까 이제 오히려 반등을 좀 시도해보고 있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온다는데 증시가 왜 올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구리도 제가 한번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없이 올라가다가 이번 주에 30% 빠졌습니다. 고점에 30%.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한 주를 맞은 산업용 금속 구리 포함해서 엄청 많이 빠진 거니까 이번 주에 완전 투매가 나왔습니다. 원자재 쪽에서 이거 인플레 피크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구리 쓰임새인데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건설 지금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 식는다 그러고 미국도 부동산 경기 좀 둔화된다 그러고 전 세계가 좀 부동산 열기가 식는다는 소리도 나오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장비, 인프라, 교통 지금 경기 침체 온다는데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구리가 먼저 이제 폭락을 하고 있고 유가도 같이 아직은 많이 빠졌다고는 좀 애매하죠. 고점에서 한 20% 빠졌다면 많이 빠진 건데 약간 간에 기별도 안 오는 하락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장이 이게 유가가 조금 상승세만 멈춰줘도 물가 피크가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유가가 물가의 2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가만 좀 상승세만 멈춰줘도 연준이 긴축 안 하겠구나, 덜 하겠구나, 좀 천천히 하겠구나, 혹은 금리 그만 올리겠구나라는 기대가 불 수 있겠죠. 불고 있는 거죠 벌써. 그래서 요게 내려가야 휘발유도 좀 가격도 내려가고 지금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 난리라는데요. 한국도 막 기름 가격 올라가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침체 우려는 부정적인 얘기긴 한데 증시 자체로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매수 신호 체크리스트 같이 공유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단기입니다. 단기로 유가나 원자재 진정되는가? 처음으로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진정된 적이 없었거든요. 달러도 살짝 진정, 근데 아직 진정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10년 금리도 조금 진정. 그래서 이번 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체크 보여드리는데 증시가 빠지다가 살짝 반등, 찐반등이라고 하기는 아직은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리도 살짝 주춤, 달러도 살짝 주춤, 이번 주에는 요게 유가 원자재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로 이렇게는 조금 괜찮은 부분인데 이건 뭐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또 어떻게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개미들이 여러분들 많이 항복했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개미 곡소리 신호 난다고 영상 올렸었어요. 이 JP모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도망가기 시작했대요. 드디어. 여태까지는 빠지면 줍고 빠지면 주었는데,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헝다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헝다 사태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 보면은 개미들이 약간 부동산 이슈에 조금 많이 겁먹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때도 2020년 10월에 증시가 빠지면서 투매가 나왔었는데 이때 중국발 헝다 부동산 사태가 2008년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무너진다, 막 서브프라임 모기지다 이러면서 겁을 줬을 때 이때 많이들 파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다음으로 처음으로 지금 이번 주 지난주 이어서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개인들이 팔면은 증시가 오른다는 참 이상한, 내가 팔면 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긍정 신호다 라면서 JP모건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개인들이 기술주 급격하게 던지고 있고요. 드디어 바이오는 원래부터 팔고 있었는데 기술주와 바이오를 계속 팔고 있답니다. 급격히. 그래서 반등할 때 이번 주에도 기술주 바이오 이런 게 막 세게 오르더라고요. 참 슬픈 얘기인데 우리가 팔아야 오른다, 이게 참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개미들이 참다 팔아야 오르니까.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파티에 남아있던 마지막 황소까지도 약세장에 굴복하고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주식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 이제 하락세,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사던 바이더 딥 줍줍하던 개인 투자들이 처음으로 지난주 주식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황소, 마지막 남은 황소도 슬슬 이제 항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이 항복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할 정도로 처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항복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곡소리 신호에 이어서 개미가 떠났다, 이거는 상당히 증시에는 슬프지만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고, 오죽하면 지금 기관들도 역대급 항복으로 도망친 상태라고 합니다. 최저점 찍었답니다. 기관들도 일단 다 팔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선물, 뭐 파생 상품 이런 거 비중이 2%, 코로나 때도 5%였는데 2%, 그냥 일단 지켜보자 이걸로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개인이고 기관이고 다 도망갔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한 거다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2008년 이후로 최대 규모로 기관들이 숏을 쳤대요. 공매도. 그래가지고 주가가 오를 때 이거를 빨리 이제 하락 베팅을 걷어들이면서 숏 커버링, 그러니까 워낙 숏을 많이 쳐놔가지고 급하게 걷어들이면서 증시가 같이 하면서 오르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찐반등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일시적으로 반등한 거다, 파생상품 시장의 일종으로 기술적으로 움직인 거다, 요 정도가 지금은 아직은 메인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매주 보여드리는데 월가에 남은 마지막 황소 있잖아요. JP모건 전략가, 이분만이 유일하게 지금 상승을 외치고 있거든요, 기관 중에서. 근데 이분도 슬쩍 말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시면은 하도 제가 봤을 때 욕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7월 초까지는 좋다. 7월 초까지. 왜냐면 이제 원래는 연말까지 막 30% 랠리한다 그랬는데 7월 초까지로 상당히 기간을 줄이고 있어요. 불확실하니까. 왜냐면 일단 1번 개미들 항복 신호 나온다, 2번 기관도 쫄았다, 지금 아무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로 좋지 않겠냐, 3번 연기금 적감에서 들어온다, 주식 사려는 큰 손들이 많다 이랬는데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죠. 이제 계속 틀리니까, 올해 6개월 내내 틀리니까 안 믿죠 사람들이. 실제로도 기억이 나는 게 4월 달에 JP모건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연금이랑 일본의 연기금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주식 적감에서 들어와서 안 떨어진다, 오른다 이랬는데 그때가 꼭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도 다음 주 7월달 더 상승한다, 왜냐면은 국민연금이랑 일본 연기금 이런 애들이 적감에서 들어올 거다, 7월 1일까지 쭉쭉 들어온다. 근데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주식이 좀 오를만하면 떨어지고 오를만하면 떨어지고 이러니까 상당히 이제 안 믿죠. 저분마저 이제 항복을 해야 주식이 찐반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월가에 황소가 없는,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 안 삽니다, 안 사요, 이런 느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미고 기관이고 다 도망갔다고
하는 기사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에도 7월에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실적 시즌도 돌입합니다. 추가로 실적 시즌.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연준이 도와주던가 실적이 좋던가 두 가지인데 7월에 그게 몰려 있으니까 7월 14일부터 본격 실적 시즌 돌입합니다. 와, 변동성 엄청날 것 같아요. 막 잘 나온 종목은 급반등하기도 하고 실적 안 나온 종목은 폭락하기도 하는 게 되게 무섭게 이어질 것 같아서 야, 이거 진짜 실적 좋은 종목으로 잘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그리고 이제 13일 날 물가 발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 가는 것도 13일입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한 이슈죠. 어떻게든 뭔가 유가를 잡는다 이런 시그널이 강력하게 나와주면은 물가도 꺾이고 유가도 꺾이고 그러면 미국의 연준도 긴축을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까 이게 세트로 다 중요합니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중동 순방, 물가, 연준 회의, 그리고 실적 시즌 돌입, 이렇게가 7월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월에 이 실적 캘린더인데 여기 보시면 14일부터 JP 모건부터 금융주가 스타트 끊습니다. TSMC 반도체부터 해가지고요. 테슬라도 있고 그 다음 주에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메타 등등등 있는데 이게 날짜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주식들이 많아서 제가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라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실적 캘린더. 그래서 7월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지금. 그리고 7월 4일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로 괜찮은데 중장기로는 역시 7월부터 확인되는 실적 시즌, 최악이 지났나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여담이지만 테슬라 같은 주식들 2분기 실적이 엄청 안 나올 거라 그러는데 진짜 얼마나 안 나올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면서도 이미 반영됐으니까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자아가 분열되는 상황이라서 반반 전략 써야 될 것 같은데 현금 들고 있고 주식도 들고 있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물가가 꺾이나 유가 지금 드디어 이제 조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유가가. 그러면은 연준도 이제 인플레 꺾였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최악이 언제 지날지 7월일지 8월일지 9월일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여름 조금 지나가면 갈수록 저는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좀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벌써 6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상반기만 견뎌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하반기에 더 좋은 거 아시죠? 상저하고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또 인플레 꺾였다는 신호만 나와주면은 기술주들이 시원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물론 경기 침체가 오는 얘기는 별도 얘기입니다. 그거 오면 다 같이 빠지니까 그 리스크는 항상 생각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으로 신중하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 많이 빠진 거 알지만 경기 침체 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실적을 마이너스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끄떡없다가 처음으로 기업 실적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게 참 안 좋은 얘기긴 하죠. 여태까지 버텼던 거는 실적이 탄탄하다는 논리였는데 이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가지고 야, 침체 오는데 무슨 애플이고 애플의 할아버지여도 실적이 좀 빠질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이번 주에 나온 자료인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회색 막대 그래프가 주가가 빠진 거,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 오면 33% 빠졌답니다. 지금 20%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멀었다고 외치시는 분들은 한 요 정도는 빠져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침체가 얕아도 가벼운 침체가 오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침체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인데 주가 좀 더 빠지지 않겠냐라는 거고, 실적도 한 20% 빠진답니다. 평균적으로. 빨간색이 실적 막대입니다. 근데 아직은 실적이 빠진 게 기록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7월부터 실적이 얼마나 빠지는지 얼마나 나빠지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7월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변동성이 다시 작아져 있는 시기인데 7월 중순부터는 다시 또 실적 시즌이 되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주식은 줍줍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나스닥 지수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 지켜냈습니다. 하락장의 변곡점 지금 일단 지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다들 고민하시는 거죠. 이대로 침체가 없이 잘 경기가 회복되거나 그러면은 주가는 여기서 더 안 빠질 수 있는데 침체가 오면 더 빠진다 이러면서 이번 주에도 대부분의 월가는 더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S&P 500이 경기 침체 왔을 때 얼마나 빠졌냐인데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나 닷컴 버블 때가 이렇게 거의 반토막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비관론자분들은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30% 정도까지는 빠진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지금 갈림길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론자분들은 야,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침체 이거 과도하다, 우려가 오른다 이제 여기고, 더 빠진다는 분들은 야, 여기까지 갔다가 간다, 기다려라, 욕심내지 마라, 이런 딱 중간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중간. 월가는 대부분 더 빠진다, 90%는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이거는 진짜 예측 불가인 것 같아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 선거 해거든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는 11월 중간 선거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만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이쪽에 다 맞춰서 움직이는 느낌인데, 바이든도 지금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든 표 잡아야 되고, 뭐 공화당도 이겨야 되니까 이쪽에 맞게 막 정책들을 발표하고 이러는데, 보시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자료입니다.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10월, 11월 이후, 중간 선거 이후부터 반등을 했다는 자료인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도 1970년대, 80년대 고물가,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중간 선거 자료만 뽑아온 겁니다. 보시면 지금 딱 여기거든요. 그 중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인데,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은 70년대 초반, 오일 쇼크 초반일 때, 그때 좀 더 빠졌다가 중간 선거 끝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때는 바닥이 9월에서 10월 이때고요. 1982년 이때도 고물가였을 때, 이때는 9월, 10월이 아니라 7, 8월쯤에 중간 선거 직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그리고 하반기 중간선거 끝날 때쯤 되면 오른다, 요게 이제 황소론자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중간선거 다음 해는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올해만 견디면 내년에는 강세장이 될 확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올해 개미들은 다 떠나겠죠. 아무래도 재미없으니까. 올해 버티신 분들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방 남았다, 참아라 하시는 분들이 70년대 초반, 오일 쇼크 초반 때처럼 한 방 더 빠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해서 단기 수익률 측면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올라갈지 내려갈지 진짜 모르니까 분할 매수 전략이 제일 낫지 않을까. 대신 이제 공격적으로 뭐 빚내서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할 시즌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는 이때나 저때나 중간 선거 이후에는 오르기 시작했다. 심지어 인플레가 그렇게 심했던 70년대 80년대에도 먹혔다,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직전까지는 최악이었다라는 거는 공통,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인 얘기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나 저러나 하반기 좀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월 변곡점이 또 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팔로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계속 찐바닥이 안 나온다. 왜냐면은 개미들이 도망은 가는데 공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공포 차트거든요.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조용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꾸 주식이 빠지면은 공포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들 공포를 안 느낀다는 거예요. 왜인가 이제 분석을 해놓은 자료인데, 보통 닷컴 버블 때도 찐바닥은 공포지수가 급등하면서 아주 그냥 패닉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패닉이 안 나온다. 왜냐? 예상된 약세장이라서 라는 분석이에요. 연준이 이렇게까지 겁을 주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매달 조금씩 빠지니까 말려 죽이기 전략이죠. 그러면서 공포는 아니고 짜증나게 만드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처럼 뭔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났던가, 코로나 때처럼 뭔가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확 퍼지는 게 아니고서는 지금 이게 올라가질 않고 있다. 그래가지고 참 이게 찐바닥이 나오려면은 패닉셀로 그냥 공포지수가 45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어리둥절해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약세장과 다른 점, 공포가 없다. 주식시장에 지금 고통이 쌓여 있는데 놀랍게도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두려움이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봐도 짜증과 열받음은 있는데 공포는 없어요. 지금 다들 공포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도 증시가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되는 거? 그 진짜 무섭거든요.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그 순간이 와요. 그 진짜 공포스럽거든요. 망했다 이러면서. 2016년에도 서킷 브레이커 맞다, 그쵸? 이때도 느꼈었고, 중국 증시 폭락하면서 이런 정도의 공포가 지금 전혀 없죠. 그냥 천천히 빠지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피 말려주기가 차라리 빨리 끝내줘 이런 느낌인데 안 끝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월가부터 모든 사람들이 우려로 덜덜 떨고 있는데 심리지표인 공포지표는 과거 약세장에서 보았던 수준보다 훨씬 낮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지만은 질서 있는 하강,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질서 있는 약세장이래요. 천천히 뺀다는 거죠. 예고하고 뺀다 이러면서. 코로나 때나 리먼 브라더스 때랑 완전 다르다. 지금 이렇게 빼다가 그냥 천천히 또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석가분들은 그래도 마지막 패닉셀이 나와야지 찐반등이다. 그래서 저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공포지수가 45 정도는 가야 찐반등인데 지금 그 마지막 한 방이 아직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기다려라라는 게 이제 월가 90%의 입장입니다. 양쪽 입장을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미 공개했듯이 연준의 총 자산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먼저 증시는 겁내고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긴축 사이클에는 조금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지켜보면서 좀 천천히 소액 분할 매수 이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 현금도 일부 가지고 있고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같이 보면서. 그래서 이제 중장기로 역시 연준이 돌아서는가, 기업 실적 양호한가, 전부 다 여기 7월 캘린더 여기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서 7월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6월보다 이제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실적까지 겹쳤기 때문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 지금 살짝 반등해줘가지고 S&P 500도 20% 빠졌다가 살짝 올라왔고요.
빠졌어요. 나스닥도 30% 넘게 빠졌다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참 미국 주식은 빠질 때도 물론 무섭지만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올라줍니다. 이 나스닥이 한 주에 7%가 올라가지고 야 이게 35%까지가 내려갔었거든요. 애플 지난주에 30%까지 갔었는데 고점 30% 기억나시나요? 시총 30%가 날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또 22%까지, 마소도 30% 빠졌었고 알파벳도 30% 빠졌었는데 또 이러다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또 그때 살 걸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은 걱정 없는 주식들입니다. 너무 자기 할 일 잘하는 주식들이니까 시장 지수 모아가기도 좋은 것 같아요. 더 빠질 때마다. 그래서 우량주 맵 요거 간만에 가져왔고 인플레 주식들도 이번 주에 많이 빠졌어요. 원자재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책과 주식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코드 소몽 입력하시면 자유롭게 해외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주식 상품권을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도 보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며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